구제샵 괴담 1편 실화 테마 쌕쌕이 8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이 있어 사연을 올립니다.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 안 맞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0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 하는 시점은 3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2021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1년 정도 달달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기묘한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을 설명하려면 저라는 사람과 제 와이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일단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편집샵이나 아울렛을 혼자 다닐 정도로 옷을 좋아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제가 쇼핑하고 싶다고 항상 뭘 살 수 없으니 비교적 저렴한 구제, 그러니까 리사이클 샵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요상한 것도 많지만 잘 찾아보면 정말 보물 같은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묘 같은 곳이라 청바지 15,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그곳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싼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누군가가 입다 버린 물건들이죠. 그리고 제 와이프는 영안이 있거나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석적인 일에 좀 예민한? 암튼 처가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다 보니 가구나 물건을 집으로 들여올 때 손 없는 날 혹은 왕자를 붙여 집에 들일 정도로 좀 무석적인 일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1년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가위에 눌린 적도 없었는데 자다가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그 귀신의 생김새는 얼굴이 없고 웬 여자인데 긴 머리, 옷은 까만 한복 같은 걸 입고 저를 보고 있고 와이프와 자다가 진짜 쌍욕을 했습니다. 야, 이 싸발려나 꺼져! 이렇게 몇 번을 소리쳤습니다. 예전에 어딘가에서 귀신을 보면 겁먹어도 벌벌 떠는 것보다 욕을 한 사발 하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눈앞에서 슥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지는 않았는데 와이프가 계속 가위에 눌리고, 또 어느 날은 자는데 와이프가 저를 손으로 꽉 잡는 게 느껴져. 왜 그러냐고 하니 침대 밑에서 손이 올라와 자기를 밑으로 잡아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가위에 눌릴 때 와이프는 어디서 들었는지 식칼을 수건에 돌돌 말아서 베개 밑에 두고 자고, 암튼 거의 2주일을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이런 거 그 베개 쪽에 두고 자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 전에 시청자 괴담에서도 그랬었고, 내 친구는 귀인에서도 광인 아버지도 그때 그 이야기 보면은 그 싱크대에다가 머리 대고 자가지고 당장 자리 바꾸라고 얘기해가지고 딴 데서 누우니까 그게 좀 해결됐던 일화가 있어요. 베개 밑에 저렇게 칼 같은 거 두고 자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는 처가에서 오랫동안 잘 아시는 만시님이 있으셔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여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만시님은 집을 둘러보시고 침대 프레임 어디서 샀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와이프가 보고 산 건데 가구점에 DP되어 있는 상품을 산 건데 재고가 없어서 샀다고 했더니 좀 요사스러운 기운이 있으니 침대 밑에 부적 같은 걸 처방해 주시고는 기도해 주시고, 가시기 전 부적보단 저런 건 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그리고 식칼을 베개 밑에 두는 행동은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인데 그딴 건 어디서 들어서 하냐고 하시며 혼이 났습니다. 맞네. 이거 안 좋은 행동이라니까. 이거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저도 당시에는 와이프가 너무 확고하게 얘기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오컬트를 좋아하는 저에게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일본 무속 중에 온이나 귀신이 식칼을 물고 있는 게 가끔 이레주미 중 그런 걸 등에 그린 사람을 본 것 같기도. 암튼 정확하지 않은 행동은 안 하는 게. 그 후로 이틀 동안 잠자마다 제 인생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 중에 먼저 퇴근하고 집에 있는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통화에 와이프는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 거미가 오고 있어. 듣자마자 진정시키고 다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고 속으로 생각해봤는데 거미는 서양에서 나방과 같이 악마를 형상화하는 곤충으로 알고 있어서 뭔가가 온 거구나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착해보니 와이프는 소파에 앉아서 울고 거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쓰려고 했는데 와이프 몰래 쓰는 거라 졸리기도 하고, 암튼 두서없고 맞춤법도 형편없는 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상형님이 관심이 있으면 좀 통화로 다음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예? 아, 그랬었군요. 자, 바로 이어서 2편 가겠습니다. 구제샵 괴담 2편 실화 테마. 안녕하세요. 일단 잘 못쓰는 글이지만 재미있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글을 참 잘 쓰셔서. 참고로 저는 85년생 완전 아재인데 이런 글을 쓰거나 하는 게 처음이라 본론으로 이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당시에 퇴근 중 와이프의 다급한 전화로 불이 나게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와이프는 연신
거미가 라는 말만 하면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달랬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 와이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분명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은 좀 흐릿하고 행동하는 게 엄청 갸냘프게 행동하더라고요. 참고로 제 와이프는 성격이 엄청 여자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빙의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안정을 시키고 바로 처형에게 전화를 했지요. 그러곤 좀 있다 만시님이 전화 오셔서는 얼른 데리고 밖으로 나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와이프를 데리고 집 앞에 공원 정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와이프는 완전히 빙의된 것 같았고 손을 잡았는데 이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와이프가 아니구나 라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손에 느껴지는 온기가 없고 뭔가 싸한 느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촉감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와이프와 대화는 이렇습니다. 나 괜찮아, 장모님이랑 처형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람 좀 쐬고 있자. 와이프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오빠 누가 와? 엄마? 근데 오빠 나 딴 데 가도 나 잊지 마. 왜 이래? 나 무슨 소리야? 어딜 가? 지금? 여기 내 옆에 있잖아. 와이프 아니 나 없어져도 나 잊지 말고. 근데 가기 싫은데 오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나도 어디 안 가고 항상 옆에 있을게. 걱정 말고 우리 조금만 잘 견뎌보자. 이런 대화를 거의 1시간을 하는데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와이프 어투나 대화 방법이 아니어서 놀라기만 하고 대화 내용이 좀 슬프면서 무섭더라고요. 오빠 딴 데 간다는 게 와이프인 건지 빙의를 한 귀신인지 그런 생각에 속으로는 얼른 만시님 오셔서 퇴마나 구슬하면 지금 옆에 있는 게 성불하기를, 그런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와이프의 빙의한 것을 좀 더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와이프가 하는 얘기에 열심히 대답해 주었네요. 잠시 후 장모님, 처형이 먼저 오셔서 와이프 상태를 보니 놀라셨어요. 제가 느낀 것과 같은 의미로요. 그러곤 바로 만시님이 오셨습니다. 만시님은 와이프를 보자마자 뭘 보셨는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무구와 장모님이 팥소금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만시님을 보더니 진짜 미친 것처럼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이프를 거실에 눕히고 머리 위에 방울을 흔들고 무구를 몸 위에서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와이프가 아파서 자지러지고 또 울고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만하게 말리라고 울부짖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 빙의된 듯 이제 만시님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만시님, 너 어디서 왔니? 뭐에 딸려왔어? 옷에 무슨 옷? 그러곤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구제샵에서 옷을 샀습니다. 와이프, 거기에 있었는데 저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옷 따라 들어왔어. 만시님, 너 질투나서 맨날 둘이 싸우게 하려고 했지.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진짜 매일 부부싸움 했음. 와이프, 언니가 싫어서. 만시님, 너 근데 다리가 왜 없어? 교통사고야? 말없이 끄덕끄덕. 너 그렇게 악하지 않고 착한 거 같은데 지금 가면 좋은 곳으로 올려줄게. 너 딸려온 옷이 어떤 거야? 가기 싫은데. 진짜 악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착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느껴지는 말투나 행동을 하며 옷방으로 들어가서 구제샵에서 산 청바지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더니 만시님이 다시 거실에 와이프를 눕히고 기도를 하시고는 실실 웃던 와이프가 잠든 것처럼 눈을 감더니 이내 만시님의 얼굴에 물을 뿌리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테마를 한 것 같아요. 테마를 마무리하시고는 만시님이 그나마 좀 잡기 같은 거라 다행이지만 땡땡 서방 옷 같은 거 살 때는 새 것을 사고 절대 거긴 발길도 하지 마라 라고 크게 혼났습니다. 실제로는 쌍욕을 먹었지요. 그 옷이 죽은 망자가 죽기 전에 입었다가 유품 정리를 할 때 리사이클로 갈 수 있고 또 그런 산 및 창고나 그런 곳에서 연가가 옷에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고는 그 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날 저와 와이프는 본가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처가에서 공양 드리는 사찰에 스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집에 있는 구제샵에서 산 옷들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처가 쪽에 모시는 분이 계셨고 와이프도 신내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하면 받아야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조금씩 좋아지더니 아이도 낳고 3년이 지났네요.
뭐 처음 이런 걸 쓰다 보니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연처럼 드라마틱하거나 악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일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교훈도 얻었습니다. 물론 리사이클 구제샵의 순기능도 있고 잘 이용하면 좋지만 위의 경험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에 손대어서 개고생한 게 있어서,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만약 집에 누군가가 무속, 그러니까 귀신에 민감하신 분이 있으시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귀신 같은 건 종교나 신앙, 무속의 길을 가시는 분에게 처방받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맹신은 안 됩니다. 선입견 없이 잘 해주세요. 저도 평생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기도 이겨내기도 힘들더라고요. 암튼 길지만 재미없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상상님 채널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생님의 구제샵 괴담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가구라든지 뭐 옷도 그렇고, 아무튼 그 남이 쓰던 물건, 제일 위험한 게 거울이나 밥솥, 이런 거는 진짜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 밥솥은 좀 재물 같은 것도 있고 함부로 또 내놔서는 안 되는 뭐 그런 물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울 같은 거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리사이클 가구 같은 거 들여올 때도 이게 사연이 없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구를 썼던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피 같은 게 묻어 있거나 그러면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리사이클 옷에 붙어가지고 딸려온 귀신이 있었네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